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08번째 시간으로 삭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삭/ 박모니카 기빌루 가이빌라웃의 그림을 보고 있다. 멋진 포즈의 한 사람이 붉은색 옷에 스키를 타고 달에서 탈출하여 푸른 밤 창공에 떠 있는 그림이다. 그는 초현실주의 일러스트레이터답게 상상력이 유쾌하며 기발하다. 달은 대기권 밖인데 그곳에서 어찌 스키를 타고 탈출할 수 있을까? 고 과학적인 질문을 하면 무엇이 와그작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갑자기 흥이 떨어진다. 그의 상상은 논리를 깨고 과학적 원리를 무너뜨린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의 그림을 찬찬히 보고 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정된 공간 안에 사람의 상상력을 가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빌루의 생각에 동조하게 된다. 달은 기빌루에게는 출발점일 수 있다. 그곳에서 시작하여 꿈을 향해 스키를 타고 미끄러지듯 지구의 중심, 어느 한 허공을 붙잡고 있는 그림은 무언지 모를 통쾌함까지 안겨준다. 매월 음력 1일은 달이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는 날이다. 그 날은 지구와 달과 태양이 수평을 이루는 날이다. 지구와 태양 사이 오롯이 들어앉아 달은 무엇에도 자신의 형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을 삭이라고 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투명인간이 된 셈이다. 존재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 달의 자유. 삭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양이 비치는 한 면은 태양 쪽에서 보면 달이 보이지만 그 반대편인 어두운 면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다. 지구에서 보면 마치 달이 사라진 듯 느껴진다. 달이 사라진 12시간. 지구는 아무렇지도 않다. 달을 믿고 있는 까닭일 게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삭을 볼 때가 있다. 내 곁에 없어도 곁에 있는 존재. 그런 달 같은 사람이 있다. 얼굴도 모르고 더구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분명 존재는 있다. 주파수에 따라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위성이 이어준 관계라고 해야 할까? 지구와 달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작용한다. 그 중심에서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 센트리퓨겔 포어스, 이 있다. 그 원심력을 붙잡으려는 팽팽한 구심력, 센트리퍼텔 포어스, 이 있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룬다. 사람의 마음이랑 왜 이리 닮아 있을까? 끌어당기지만 부딪혀서는 안 되는 거리를 두고 팽팽한 힘의 조정을 하고 있다. 어떨 때는 보이지 않으니 없는 줄 알다가도 밀물이 밀려오고 썰물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왔다 간 것을 안다. 그 사람의 흔적을 보며 빙긋이 미소 짓곤 한다. 컴퓨터 안에서 그 사람의 글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읽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눈물 짓는 소리도 듣는다.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을 슬프게 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같이 가슴 아파해 한다. 무언지 모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걷고, 느끼며,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맞이하곤 한다. 달이 뜨고 이울듯이 하루를 보이지 않는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곤 한다. 지구와 달 사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구의 중력과 달 사이의 중력 공통중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이다. 지구와 달의 거리의 중심이 아닌 것이다. 중력의 공통중심인 것이다. 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지구와 달의 거리, 현실적인 거리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현재의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밀물같이 밀려오는 그 사람의 인식의 힘이라든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감정의 파편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힘 즉 중력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서라는 말이 더 정확할 듯하다.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 철학이 그렇고 미래를 향한 의지가 나의 것과 맞아 떨어지며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태양을 향해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번뇌에 밝고 고민이 건전하며 하루를 채우는 밀도가 촘촘하고 사람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여 갈등이 적으니 명쾌하다. 무엇보다 삶의 자세에 변함없는 열정이 힘을 느끼게 한다.
중력 공통 중심을 삶에 대한 진지한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 사람과 나의 추구가 한 방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후, 그래도 될까?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에 종사하는지 모른단 사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팩트. 그래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지구와 달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도 서로를 끌어당기며 버팅기지만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존재는 분명 인지하고 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의 힘과 나의 힘의 중심, 삶의 가치의 공통 부분이 있다는 것이 중력 공통 중심이라는 것, 끌어당김의 중심점이 일치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 생각은 나 혼자만의 느낌일 수도 있다. 확인한 사항이 아니다. 그 중력 대쉬 끌어당김의 공통 중심이 밀물과 썰물처럼 바다를 찰랑이게 하듯 마음을 늘 설레이게 한다는 것도 알게 했으니 참 귀한 일이다. 살아있음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다. 그 사람이 여자여도 좋고 남자여도 상관이 없는 마음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공전과 자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랴? 때로는 그 사람은 수줍은 초승달도 됐다가 내 마음의 반쪽인 듯 상현달이 되기도 했다. 환한 보름달이 되어 마음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었다. 그리고 풀죽은 하현달이 되어 작은 마음 한 조각 남기듯 금음달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싹 거두어들이듯 삭삭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그 변덕이 좋은 것은 싱싱하다는 것, 풋풋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달이 늘 보름달이면 매력이 없다. 어둠 속에 삭삭이 있으니 보름달이 좋은 것이지. 역시 달의 위상의 변화로 생긴 빛의 많고 적음처럼 어둠이 덮였던 슬픔의 자국이 있는 사람에게 훨씬 끌린다. 달이 삭삭일 때 내가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주파수로 보내야겠다. 달이 공전을 하면 반쪽만 어두워지는데 그 까닭은 각도가 달라져서 그렇다는 것. 그 각도 때문에 그대의 모습이 달라져 보인다는 것도 인식시켜주고 싶다. 각도가 비껴가면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을 타전해 주어야지. 각에 따라 비추인 그 모습도 좋은 거라고. 채로금풍이란 말이 있다. 어느 스님이 운문선사를 찾아와 선문을 한다. 나뭇잎이 제 명을 다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운문선사는 곧바로 나무는 앙상해지고 천지는 가을바람만 가득하지라고 선답을 한다. 나무를 풍성하게 했던 나뭇잎이 가을 바람에 다 떨어지고 나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채로금풍 은벽암록에 수록되어 있다. 본질을 잃지 않는 본연의 모습은 가식이나 꾸밈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라는 뜻도 들어있다. 자신의 모습이 결국 보잘것없음에 주시하라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안태의 법칙 중 행복해지는 비결 10개 항 중 몇 개만 적어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만하지 마라. 대시 내가 다른 이들보다 중요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대시 내가 다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대시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기억하여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 내용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겸허해질 것을 조언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만큼 불행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나를 버리기 때문이다. 그럴 때 불행이라는 녀석은 나를 재빨리 낚아채 저 나락으로 사정없이 패대기친다. 내가 나일 때, 내가 나의 결점을,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고쳐지지 않는 나만의 흠집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행복이 창문을 열어준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력과 원심력, 구심력이 필요한 이유는 빳빳한 견제라기보다 부드러운 균형감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수평적 생각에 길들여지는 것.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수직적 사고인 교만을 버리면 수평이 이루어진다. 인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미약하고 부족한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했으니 내 곁에 변함없이 머물러주는 달과 같은 그 사람이 있어서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려움을 견디고 힘든 것에 저항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그 존재가 있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겠다. 양태의 법칙이 소낙비처럼 생각의 지붕을 두드려댄다. 그 사람과 함께 여는 오늘도 작은 행복 하나를 호주머니에 주워 담는다. 호주머니가 점점 두툼해진다.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수평을 이룰 때 sak이 나타나는 이치는 우주라는 개체도 수평 구조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일 것이다. 수평적 사고로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의 눈에는 내가 그의 달이고 sak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문득 섬광 같은 생각 한 줄기 대쉬 기빌루가 왜 달에서 스키를 타고 지구에 왔는지 알 것 같다. 주파수가 아닌 현실적인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가 아닐까? 혹시 물결표 쌓인다? 오호, 두근거림.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